안녕하세요. 저희 서울시립과학관과 코코보라가 함께하는 저희 멘토링의 제왕 과학진로 이야기 첫 번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과학교육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코코보라이고요.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과학으로 유튜브를 한다고?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진로와 함께 멘토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보라님, 진짜 과학자라는데 진짜 과학자예요? 일단 코코보라를 하기 전 이보람은 누구였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바로 제가 중학교 때 쓴 생각공책이라는 아이인데요. 또 이름도 지어졌어요. 엑스트라인데 이게 원래 제가 굉장히 소심한 학생이었거든요. 뭔가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뭔가 쭈구리처럼 학교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학생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생각공책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말하는 거를 조금 즐기게 됐어요. 이게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너가 생각하는 거를 그냥 공책으로 써와서 그걸 발표를 하면은 수행평가를 좀 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발표를 해서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또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이게 재미있는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중학교 때 말을 처음으로 뭔가 입이 트인 계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뭔가 남들과 똑같이 그냥 대학교에 가서 그냥 강의를 듣고 하는데 제가 생물학 전공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좀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실험실에 들어갔는데 대학교에서 4학년 때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학교에서 어느 날 공고가 하나가 떴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 페임랩이라는 대회였는데요. 페임랩이라는 대회에서 제가 운이 좋게 결선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제가 연구했던 주제를 이용해서 말을 하는 이런 대회를 했었는데 이게 또 관객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300명 정도의 카메라도 진짜 많고 이렇게 커다란 무대에서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때 무대에 서겠는데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바로 제가 중간에 발표를 하다가 질문을 제가 말하다가 이걸 까먹은 거예요. 어떤 발표 말을 해야 될지. 내용들을요? 네, 이걸 제가 한 300번도 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까먹은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런 공황 상태가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네. 너무 많이 준비하면. 근데 저기 보이는 저 천사링은 뭐죠? 마치 천사를 표현하신 건가요? 이게 이것도 과학을 약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대회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한 주제가 천사 곰팡이, 착한 곰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곰팡이 중에 나쁜 게 있고 착한 게 있는데 그 착한 거를 이제 천사로 비유를 이렇게 네네, 해서 맞습니다. 천사 곰팡이라고. 네, 이게 바로 제가 이제 과학을 처음으로 쉽고 재미있게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 처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데뷔 무대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 실수를 하니까 약간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끝내고 그냥 원래 재밌어 하던 공부나 계속 쭉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그 이후에도 또 연구에 또 그런 길로 네. 이렇게 계속 하신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가게 됐죠. 네. 그래서 대학원은 이제 곤충학 쪽을 전공을 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 1년 반 동안 석사 과정을 밟다가 이게 저한테 너무 안 맞는 점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굉장히 적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학원 제가 약간 덤벙거리는 면이 있어요. 코코 씨도 아시겠지만. 그렇죠. 가끔씩 되게 덤벙거리시는 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좀 이렇게 챙겨드리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대학원에 있을 때는 약간 뭔가 세부적이고 뭔가 되게 예리하고 꼼꼼하고 이런 성격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진로에 고민을 했죠. 과연 이 길이 내 길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결국엔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오래
오랫동안 가져왔던 꿈을 잠시 생각해보는 동안 이제 제가 크리에이터를 도전을 하게 된 거죠. 맞아요. 그럼 네. 이제 한번 코코 씨는 아, 크리에이터 네.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을지. 네. 왜냐면 코코보라 동영상을 보시면은 연기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쵸. 네, 말도 잘하시고 이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코코 씨의 직업을 근데 과학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사실 저도 이렇게 할지는 몰랐어요. 제가 크리에이터가 되기 전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중학교 때부터 탭댄스라는 걸 했어요. 탭댄스를 제가 지금까지 한 오래 했죠. 정말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오래 했는데 사실 이제 탭댄스를 우연치 않게 공연을 봤는데 그 공연이 이제 너무 탭댄스가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연이 끝나고 찾아갔어요. 무대 뒤로. 제가 근데 이거를 너무 배우고 싶은데 주변에 학원 같은 것도 없고 어떻게 배울 수 있냐 이랬는데 이제 그러면 자기네 공연단인데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우라고 하는데 제가 돈이 없다. 근데 부모님도 이제 예술 이런 거를 너무 싫어하셨어가지고 그런 거를 말할 그것도 안 돼서 제가 돈은 없는데 그냥 배우면은 나중에 꼭 갖겠다. 되게 선생님께서 흔쾌히 그냥 와서 배우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술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의 직업과는 다른 맞죠. 뭔가 예술가의 길을 네. 걷고 계셨네요. 네, 제가 그렇게 탭댄스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 이제 정말 무대에 서면서 이제 탭댄스는 되게 짧아요. 이제 공연 같은 게 한 3분, 5분 하면 너무 숨이 차거든요. 춤이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서 우연치 않게 이제 연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연극을 하면서 제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극이 들어간 스토리가 들어간 그런 극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메시지 같은 것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연극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정말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교도 이제 연극을 전공했고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저는 이제 대학로나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연극을 활동하면서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제가 연극을 하던 중에 이제 과학 연극이라는 리와인드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작품으로. 네. 제가 근데 이 연극이 처음에는 사실 과학 연극 하면은 좀 초등학교 그런 실험 맞죠. 연극부터 해서 이런 어린이극이 많잖아요. 네. 저도 맨 처음에 그런 건 줄 알고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운이 좋게 오디션에 붙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성인을 위한 연극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야, 내가 생각했던 과학은 이 수준이 아닌데? 좀 어려웠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성인을 위한 과학이라고 해서 되게 무슨 상대성 이론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것들이 듣기만 해도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상대성 이론이 뭐지?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과학에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제 그 연극에서 이제 과학자들을 소개시켜 줬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문을 그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소개시켜 줬는데 그때 바로 만난 게 바로 이보람 양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과학이 되게 재밌었는데 네. 막 실험도 하고 이런 것들 많아서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과학이 되게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이거는 내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이제 예체능 쪽을 할 거니까 전혀 나하고는 이제 다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연극을 하면서 이보람 양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과학은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재미있고 네. 경이로운 것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보람 양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나처럼 과학을 정말 딱딱하게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과학을 취미로도 즐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고 싶다라는 네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뭔가 처음에는 과학 크리에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이 그렇죠. 코코보라의 탄생 사실 이름도 코코보라가 아니었고 그냥 아나빈과 이보람으로 네. 이제 과학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그렇죠. 어떤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그렇죠. 이제 결성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오프라인에서 과학 공연 같은 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웠던 그런 과학들을 좀 재밌게 풀어서 상황극, 그런 스토리텔링이 들어간 상황극으로 해서 공연 같은 거를 이제 짧게 단막극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서 했었죠. 네.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렇게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게 대체 어떤 거예요? 라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코코보라에 올렸던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실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과학이에요. 녹말과 요오드가 만나면 검은색 앙금을 형성한다 라는 거를 이렇게 약간 화학 구조식으로 많이 그렇죠. 배우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는 어떻게 전달을 하냐면 네. 이렇게 짠 오! 하고 배우는데 이게 바로 녹말과 이제 요오드가 들어간 용액
맞아요. 이게 만나면은 네. 어떻게 되는지를 약간 좀 쉽고 재밌게 그렇죠. 실험으로 전달을 네. 하죠. 약간 코코 씨가 느꼈던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과학의 경이로움을 이제 우리 한번 표현해 보자 해서 그 코코 씨의 퍼포먼스, 그 그렇죠. 탭댄스와 연극을 하면서 배웠던 네. 퍼포먼스적인 요소와 제가 또 대학원에서 체득했던 지식 그렇죠. 이걸 한번 우리 결합해 보자 맞아요. 하고 처음에는 유튜브가 아닌 과학 과학 공연. 공연으로. 네, 그렇죠. 과학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 군데 과학 공연을 하면서 정말 재미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공연을 1년 동안 넘게 하면서 되게 한계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뭐 50명, 100명 이런 한정된 수가 들어와서 공연을 관람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대중들에게 이 과학이 딱딱하지 않고 취미처럼 즐길 수 있다는 거를 언제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럼 한번 우리 유튜브로 과학을 쉽고 재밌게 전달을 해보자. 맞습니다. 이렇게 코코보라가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탄생하기까지 네. 되게 수많은 스토리. 사실 이게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까지 오기에 과학 크리에이터가 되기까지에 내가 과학 크리에이터가 돼야지 하고 한 게 절대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순간순간 그 어떤 것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에 약간 충실하다 보면은 네. 이게 내 일에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약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든 해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 찍었던 영상을 소개시켜드리자면 유튜브라는 거를 시작했을 때 편집은 누가 할 것이며 그쵸. 촬영은 어떻게 할 맞아요. 것이며 이런 많은 것들에 있어서 되게 한계를 느꼈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것들을 일단 해보자 해서 맞아요, 만들었던 맞아요. 영상이죠. 네. 저희가 직접 편집을 배워서 저기는 이제 어디였죠? 신탄진. 네, 신탄지 신탄진이라는 곳인데 지불놀이 축제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정월대보름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쥐볼놀이에도 과학이 숨어져 있으니까 한번 그거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즐겁게 제 과학을 전달해 줘야겠다 하고 네. 이렇게 한 3, 4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의 4개월 정도 됐을 때 이 수치입니다. 네, 4개월 네. 동안 구독자가 190명. 아, 진짜. 네, 차차마차. 네, 저희가 4개월 동안 사실 취미처럼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열심히 여기에 했어요. 네. 올인을 하자. 이제 오프라인 공연 말고 우리는 온라인에 파보자. 네. 그래서 정말 4개월 동안 온라인만 이제 진짜 계속 온라인에만 매달려서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말 네. 이제 많이 안 올라가서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대로는 온라인에서는 저희가 뭔가를 이룰 수 없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에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는 거를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유튜브에는 뭐 뷰티, 또 음악, 또 게임, 음식, 먹방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은 컨텐츠들 중에서 시청자들이 마음에 드는 한 영상을 딱 골랐을 때가 조회수 1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 많은 컨텐츠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일단 과학하면 다 어렵다고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뭔가 쉬는데 왜 과학을 봐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저기 세 번째 영상 비둘기 새끼는 참새라는 영상부터 저희가 좀 생각을 달리해서 앞에 상황극 그러니까 연기적인 요소들을 넣어서 스토리가 이어져서 이렇게 과학이 내용이 나오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처음 이제 영상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반응이 처음에 굉장히 뜨거웠죠. 아, 네. 엄청났죠. 저희 딴에서는 그 4개월간에 비교했을 때는 정말 뜨거웠어요. 네, 정말 네, 거의 맞아요. 데일 정도로 네.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거다. 이걸 시청자들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맞아요. 저희가 지금 22만 명 정도가 됐는데 저희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수치뿐만 아니라 그냥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재밌다는 그런 피드백과 이제 되게 과학이 재밌어졌어요라는 피드백을 주실 때 정말 되게 기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네. 또 저희가 한 2년 동안, 약 2년 동안 한 크리에이터 경험을 바탕으로 네. 약간 여러분들에게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하나씩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자신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이게 약간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가 뭔지, 저희의 메인 무기는 일단 저는 과학이었고 네. 코코 씨는 이제 연기, 연기였죠. 그리고 이제 코코보라의 메인 컨텐츠는 연기와 과학을 결합한 컨텐츠라는 무기였죠, 사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먹방을 하는데 내가 뭔가 나 유튜브 해보고 싶은데 나는 먹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먹는 거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파악할 수 있는가? 어떤 영상 쪽을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지, 시청자들이 어떤 영상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크리에이터이거나 크리에이터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컨텐츠 만드는 거를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한다면은 이게 아무래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컨텐츠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만들고 이거를 남들도 좋아할 거라는 거는 정말 자신만의 생각이거든요. 세 번째, 꾸준한가. 저는 이게 거의 한 첫 번째,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게 뭔가 아이디어가 막 번뜩 떠올랐을 때만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구독자분들이 저희의 콘텐츠를 계속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영상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번째는 사실 뭔가 필수적인 요소죠. 그렇죠. 크리에이터라면은 네. 애초에 성향적인 문제에 있어서 네. 창의적인 게 없다면은 이게 사실 좀 이쪽 직업으로서 선택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저희가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저희의 생각에 크리에이터에 어떤 사람이 적절한지 또한 적절하지 않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크리에이터가 되기에 좋은 사람 첫 번째, 끈기가 있는 사람. 두 번째, 창의성이 있는 사람. 네, 이건 네. 사실 당연한 거죠. 네, 그렇죠. 뭔가 색다르게 생각하는 능력. 또 세 번째, 불안정함을 즐긴다. 근데 이 말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영상을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3개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나만 반응이 좋고 두 가지는 막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이게 3가지 다 사실 반응이 안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튜브는 조회수와 수입이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직장에서 월급을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게 아니고 진짜 엄청나게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사실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입이 이번 달은 정말 많았는데 다음 달에도 이 정도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게 좌지우지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조회수가 너무 적게 나왔네? 거기다가 수익까지 너무 줄었네? 나는 이제 큰일 났어. 나는 이게 아닌가 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번 달은 이 정도가 됐네? 그러면은 다음 달에 더 열심히 해서 재밌는 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계속 네, 롱런할 수 맞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악플에도 상처받지 않는 그렇죠. 거.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제 악플이 안 달릴 것 같아도 뭐 한두 개씩은 무조건 달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너무 상처를 받는 사람이면은 이게 사실 즐거우라고 하는 일인데 너무 그렇죠. 속상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둘 다 뭔가 악플에 그렇게 무딘 편이어가지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크리에이터가 되기 안 좋은 사람을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좋지 않은 사람, 자신의 컨텐츠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 세 번째, 구독자의 반응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 맞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 분석표 보면 아실 텐데 사람들이 막 다 빠져나가는데 이게 내가 너무 하고 싶고 이게 막 고집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자신은 행복하겠지만 이거는 사실 크리에이터로서의 경쟁력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악플에 상처 잘 받는 사람. 그렇죠. 멘탈 같은 건데 이제 멘탈을 잘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 그렇죠.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탐구해야 하는 자세가, 그리고 또 지속적 끈기 있는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1인 크리에이터가 얘기하는 게 혼자 뭐 촬영, 컨텐츠 기획, 편집, 출연까지 뭐 다 가능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맞아요.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뭔가 떠올린 게 직업일 수도 있고 맞아요. 또 뭔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꿈을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그렇죠.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도 크리에이터가 꿈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지금은 물론 크리에이터로서 막 성공하고 막 이런 꿈이 있지만 그거 말고도 나는 일단 과학이 재미있고 즐겁다는 거를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오니까 어쩌다 보니까 과학 크리에이터가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절대 꿈이 직업이 아니었으면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나는 여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도와주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경찰관을 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에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직업이 만약에 경찰관이면 경찰관이 되고 나서는 꿈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서 나는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댓글을 보면은 정말 행복해요. 정말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크리에이터를 꿈꾸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직업을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저는 경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경험으로서 이 꿈을 이룰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거를 모든 거를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그때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꼭 하려고 노력하시고 글을 통해서 꿈을 찾으시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또 약간 이건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이런 걸 무조건 해봐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거를 구분하고 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중간을 찾는 게 저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꿈으로 찾으시길 응원을 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코코보라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